추미애 장관은 해당 핵심 의혹 중 하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누가 민원을 넣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 본인도 남편도 민원을 넣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과 부분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제 아들, 딸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재문 기자, 추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안 밝혀오다가 지난번 때는 남편이 넣었냐라고 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말 부부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제는 나도 남편도 넣지 않았다. 민원을. 그러면 국방부에 남아있다는 그 문건, 이 서 씨 부모가 전화를 했다라는 민원 문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국방부 민원실에 남아있는 문건은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뭐 동부지검에서도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했다, 이런 문건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제기됐던 게 국방부의 내부 문건에서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면담일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의 상관이 앞으로 휴가 관련해서 할 게 있으면 직접 해라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그 서일병의 부모 중에 한 명이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넣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제 정세균 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청탁이라는 걸 민원실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 연가를 얻는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든 누군가가 어떤 청탁이 있었냐, 이게 핵심일 텐데 결국 국방부 민원실 자체가 큰 논란의 쟁점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됐던 거는 지난번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추미애 장관이 그때도 지금처럼 저도 남편도 하지 않았다, 그걸 확인했다고 얘기했으면 사실 더 쟁점이 부각되거나 커지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뭐 신원식 의원도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전화한 사람은 여자인데 추미애 장관 남편 이름이 돼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한번 폭로한 게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 분명히 야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만약에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좀 더 책임감 있게 그 의혹을 규명해야 될 테고, 지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전면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검찰에게 공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의아하네요.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국방부에서도 그때 공개됐던 문건은 국방부의 공식 문건이 맞다라고 했어요. 다만 그게 민원실 문건인지 어디 문건인지는 국방부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건이 국방부 공식 문건이다, 그 문건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 문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 문건에는 분명히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죠? 추 장관은 나와 남편 둘 다 민원을 넣은 바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면담일지인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추정해보면 그 당시는 아마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누가 둘 중에 하나가 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추론을 해볼 수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대정부질문 나와서 완전히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문건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랄지 아니면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추미애 장관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는 확인해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잖아요. 최근에 검찰에서 국방부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녹취 파일. 그러니까 국방부는 처음에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특히 이제 콜센터에 있는 녹취 파일은 이미 이제 삭제가 된 걸로 알려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메인 서버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계룡대도 남아있고, 그냥 국방부 감사관실, 민원실 이런 데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을 보면, 이게 누가 민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말할 때는, 자기는 안 했고, 남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어조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둘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국방부와 관련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는, 부부가 민원을 제기한 관련된 증거는 이제 자료가 없다는 것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있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 녹취 파일이나 그런 것에서 만약에 전화한 게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심형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그에 관한 자료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마 추 장관의 발언의 배경이 검찰이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추 장관이 확인하고 자신 있게 나갔을 것이다라는 김관삼 변호사님의 발언은 어떤 개인견해다, 개인적 추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방부에 대해서도 오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도 쉬쉬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검찰이 애초에 파일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불응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동부지검이 이달 초 국방부에게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민원실 통합 파일을 이미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거를 불응했다는 거예요. 지난 15일 수사 비협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래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여권 눈치를 보면서 무리하게 추 장관을 감싸고 있다라는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이 동부지검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 국방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동부지검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방부가 또 거기에 불응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불응한 것인지 아니면 미확인된 것인지. 예. 또 실제적으로 이제 콜센터의 부분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메인 말하자면 서버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동부지검의 어떤 말하자면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바로 협조적이었다 아니었다 일부러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말하자면 발생 초기 1월부터 8월까지는 말하자면 법원의 그 검찰의 입장도 굉장히 슬로우리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자체가 의혹을 받을 정도로 천천히 했다는 것이고 또 국방부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